로즈잎 본편. 붉은 열매에 씌워진 건강의 언어. 1. 로즈잎이 건네는 첫인상. 로즈잎은 꽃이 아닙니다. 장미가 진 뒤에 남은 열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미를 기억하지만 그 뒤에 남은 이 작은 붉은 열매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즈잎은 꽃보다 오래 남아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식재료가 됩니다. 겉은 작고 단단하며 맛은 달기보다 시고 향은 화려하기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입안에 천천히 머금으면 산미 뒤로 은근한 과일의 깊이와 식물성 단맛이 조용히 따라옵니다. 로즈잎은 즉각적인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몸과 기억에 남는 재료입니다. 로즈잎의 기원. 장미 이후에 남은 열매의 역사. 로즈잎은 장미과 식물의 열매입니다. 꽃이 떨어지고 난 뒤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 남겨진 구조물입니다. 유럽과 서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열매를 식용과 약용으로 함께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북유럽과 동유럽에서는 겨울을 대비하는 저장 식재료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신선한 과일을 구하기 어려운 계절, 로즈잎은 비타민과 산미를 공급하는 귀중한 열매였습니다. 즉, 로즈잎은 기호식품이 아니라 생존 식재료로 시작했습니다. 3. 우리가 아는 로즈잎. 비타민C의 상징. 오늘날 로즈잎은 비타민C가 풍부한 슈퍼푸드라는 이미지로 먼저 떠오릅니다. 차, 분말, 캡슐, 농축액. 로즈잎은 대부분 가공된 형태로 소비됩니다. 이 과정에서 로즈잎은 하나의 열매라기보다 영양 성분의 묶음으로 인식됩니다. 산미, 붉은 색감, 면역, 항산화. 로즈잎은 점점 맛보다 기능으로 기억되는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4. 우리가 잘 모르는 로즈잎. 식재료로서의 성격. 로즈잎의 본질은 강한 단맛이나 화려한 향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산미가 중심을 잡고 그 뒤에 은은한 과일의 깊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로즈잎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맛의 균형을 잡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잼, 시럽, 차, 수프. 로즈잎은 늘 다른 재료와 함께하며 산미와 농도를 조절합니다. 이 점에서 로즈잎은 보충하는 재료이지 주장하는 재료는 아닙니다. 5. 알아야 할 로즈잎의 특성. 생, 건조, 분말의 차이. 로즈잎은 형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식재료가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로즈잎은 쉽게 막연한 건강식품으로 소비됩니다. 먼저 생 로즈잎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붉은 이미지와 달리 매우 단단하고 산미가 강합니다. 겉껍질 안에는 잔털이 있는 씨앗이 들어있어 바로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 로즈잎은 대부분 조리나 가공을 전제로 다뤄집니다. 2단계에서 로즈잎은 아직 열매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조 로즈잎은 가장 전통적인 사용 형태입니다. 수분이 빠지며 산미가 응축되고 향은 한층 차분해집니다. 차로 우려낼 때 로즈잎 특유의 신맛과 식물성 단맛이 가장 균형 있게 드러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로즈잎은 여전히 음식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말 형태가 되는 순간 로즈잎은 다른 세계로 이동합니다. 맛과 향은 거의 사라지고 비타민과 항산화라는 기능만 남습니다. 2단계에서 로즈잎은 식재료라기보다 섭취 대상에 가까워집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가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즈잎이 식탁에서 멀어지고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같은 로즈잎이지만 어떤 형태로 소비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맛을 느끼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효과를 기대하는 보충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즈잎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6. 조심해야 할 로즈잎의 기본 성격. 슈퍼푸드의 그늘. 로즈잎은 건강한 식재료로 자주 소개됩니다. 비타민C, 항산화, 면역. 이 열매는 언제나 좋은 것의 언어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로즈힙은 조심해야 할 식재료가 됩니다. 로즈힙의 산미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차나 추출 형태로 섭취할 경우 공복에는 위장을 자극할 수 있고 속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불편함으로 남기도 합니다. 특히 농축 제품의 경우 실제 섭취량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열매라는 인식 때문에 조금 더가 쉽게 반복됩니다. 이때 로즈잎은 몸을 돕는 재료가 아니라 부담을 남기는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는 슈퍼푸드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오해입니다. 천연이라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자연 유래라는 표현은 무제한 섭취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로즈힙은 약이 아니라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모든 식재료는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순간 로즈힙은 종종 식사의 일부가 아니라 관리의 수단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맛을 느끼지 않고 몸의 반응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로즈힙이 가진 진짜 위험은 성분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더 먹으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유행하는 재료는 챙겨야 한다는 불안, 이 감정들이 섭취의 기준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즈잎은 많이 먹는 열매가 아니라 자주 조금씩 식사 안에서 쓰이는 열매에 가깝습니다. 슈퍼푸드의 그늘은 재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있습니다. 7. 실제 음식 속의 로즈잎. 조용히 스며드는 산미의 역할. 로즈잎은 요리의 중심에 서기보다 언제나 가장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빠지면 허전해지는 위치입니다. 전통적으로 로즈잎은 잼과 수프, 차의 형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설탕과 함께 졸여 잼이 되면 강한 산미는 부드러워지고 열매의 과일감이 서서히 살아납니다. 이때의 로즈잎은 비타민이 아니라 맛의 균형을 담당합니다. 차로 우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즈잎 차는 단독으로 마시면 다소 직선적인 신맛이 느껴질 수 있지만 사과 껍질, 히비스커스, 꿀과 함께하면 하루의 끝을 정리하는 음료가 됩니다. 몸을 바꾸기보다 몸의 상태를 가라앉히는 쪽에 가깝습니다. 수프에서는 로즈힙의 산미가 지방을 정리합니다. 버터나 크림이 들어간 음식에서도 맛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끝을 정돈해줍니다. 이때 로즈잎은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역할만 남깁니다. 현대의 식탁에서도 로즈힙은 이런 방식으로 쓰일 때 가장 편안합니다. 요거트 위에 소량의 분말을 섞거나 곡물과 함께 블렌딩해 산미의 방향만 남기는 방식입니다. 많이 넣을수록 좋은 재료가 아니라 적게 넣을수록 제자리를 찾는 재료입니다. 이런 사용법 속에서 로즈힙은 다시 먹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남습니다. 8. 로즈힙과 사회적 현상. 슈퍼푸드가 된 열매의 자리. 최근 로즈힙은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면역, 항산화, 노화 관리. 로즈힙은 이제 열매라기보다 건강 키워드에 더 가깝게 다뤄집니다. 이 변화는 로즈힙이 특별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식사가 점점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식탁은 배부름보다 관리에 가까워졌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보충해야 하는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이 과정에서 로즈잎은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해결책처럼 소비됩니다. 문제는 이때 식재료의 맥락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어디에서 자라왔는지, 어떻게 먹어왔는지, 어떤 음식 속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남는 것은 성분표와 효능 요약뿐입니다. 로즈잎은 차와 잼, 수프로 존재하던 열매였지만 지금은 캡슐과 분말 속에서 맛없이 소비됩니다. 먹는 행위는 점점 섭취라는 말로 바뀌고 식사는 관리 일정의 일부가 됩니다. 이 현상은 로즈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식재료들이 슈퍼푸드라는 이름 아래
같은 경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아사이, 치아씨드처럼 한때 음식이었던 재료들이 기능 중심의 소비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에서 식재료는 더 멀어집니다. 몸을 위해 먹지만 음식으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로즈잎은 이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열매 중 하나입니다. 꽃이 진 뒤 남은 열매였고 겨울을 대비한 저장 식재료였으며 조용히 식탁을 지탱해온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슈퍼푸드라는 이름은 로즈잎을 빛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자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서 설명서 속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즈잎을 다시 바라본다는 것은 유행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 식재료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가깝습니다. 9. 로즈잎과 함께할 때 조심해야 할 조합. 산미가 지나칠 때 로즈잎은 대부분의 음식과 무리 없이 어울리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열매의 핵심이 산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복 섭취입니다. 로즈잎 차나 농축 형태는 속이 비어 있을 때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야간에 단독으로 마시는 습관은 산미를 과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 산도가 높은 음식과의 중복입니다. 감귤류, 식초, 발효식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맛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때 로즈잎의 산미는 상쾌함이 아니라 피로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철분 섭취가 중요한 식단과도 섭취 시간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로즈잎에 포함된 일부 성분은 미네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즈잎은 무언가를 더하는 재료라기보다 기존 식사를 정리해주는 재료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로즈잎과 궁합이 좋은 조합. 산미가 자리를 찾을 때 로즈잎이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은 단맛과 지방이 있는 음식 옆에 놓였을 때입니다. 꿀, 사과, 배처럼 부드러운 단맛과 함께하면 로즈잎의 산미는 각을 잃고 둥그러집니다. 차나 콤포트, 잼에서 이 조합이 자주 쓰이는 이유입니다. 요거트, 오트밀, 곡물 음식에서는 로즈잎이 전체 맛을 정리합니다. 단맛과 산미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지방이 들어간 수프나 디저트에서도 로즈잎은 유용합니다. 버터와 크림의 무게를 눌러주고 끝맛을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로즈잎은 많이 넣을수록 좋아지는 재료가 아니라 조금만 있어도 역할을 다하는 재료입니다. 11. 로즈잎이 남기는 여운. 건강보다 먼저 남는 감각. 로즈잎은 먹는 순간 강하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과 입안에 남은 감각이 떠오릅니다. 산미는 사라지고 입안이 정리된 느낌만 남습니다. 속이 가벼워지고 식사의 끝이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로즈잎은 무언가를 더해주는 재료라기보다 이미 지나간 맛을 정리해주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이런 감각의 여운을 느낄 수 있을 때 로즈잎은 비로소 식재료로 자리 잡습니다. 12. 붉은 열매의 끝에서 슈퍼푸드 이전의 자리로. 로즈잎은 처음부터 특별한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꽃이 진 뒤 남은 열매였고 겨울을 대비한 저장 식재료였으며 조용히 식탁을 보완해온 존재였습니다. 슈퍼푸드라는 이름은 로즈잎을 설명하기 쉽게 만들었지만 그 자리를 조금 앞당겨 놓았습니다. 식탁에서 관리의 영역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붉은 열매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효과보다 맥락으로, 유행보다 사용법으로,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이름보다 오래 남은 재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